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지원동이 써야 할 때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매번 자기소개서 쓸 때마다 막막했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제가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떠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 꿀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내 강점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지, 채용 담당자가 한 번에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직접 첨삭하고 맞춤식으로 컨설팅을 좀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텐데요. 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지 이걸 적기가 정말 어려우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자기소개서 안에서는 나를 어떻게 표현한지 넘어서 어떻게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왜 그런 선택을 했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난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걸 모든 걸 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신 분이 많으세요. 실제로 저는 300명에 넘는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를 직접 첨삭하고 컨설팅을 해주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풀어내야 할지 좀 한눈에 보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미국의 사례를 좀 많이 보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진로 입시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흔히 많은 지원자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꼼꼼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합니다, 엑셀을 잘 다룹니다 와 같이 누구나 쓰는 표현을 쓴다는 게 실수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이런 문장은 내 강점을 묻히게 만든다는 거죠. 나의 경험과 진정성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분야와 기관에서 딱 맞는 나의 경험을 담아야 하는데 어떻게 경험을 연결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포츠 관련 회사에 지원을 한다면 단순히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이거를 넘어서서 운동을 통해 배운 가치와 내가 지원하는 분야의 직무 연결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험에 대한 구체성과 관련성인데요. 아무리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원하는 직무와 동떨어져 있는 경험이라면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기소개서는 꼭 이런 식으로 좀 구조화해서 글쓰기를 접근해야 되나요? 제 대답은 예, 맞습니다 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채용 현장에서 보면 수많은 지원서를 저희가 받아보고 읽게 되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형식보다는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는 글이 훨씬 더 읽기도 좋고 한눈에 메시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억에 더 많이 남습니다. 또 그런 지원자 자격소개서가 훨씬 더 합격률이 높기도 하고요. 즉 나의 경험과 강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자유롭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글의 구조화를 통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돈된 구조 안에서 충분히 나의 개성과 경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만 나의 경험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최근 서류 합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공통점으로 보자면 첫 문장을 후킹되게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 내 신뢰를 기반으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실현하는 인재입니다 와 같은 표현으로 지원자에 대한 경험과 강점이 한 문장 안에 녹여내서 보여줄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첫 문장 이후에는 왜 그게 강점 경험인지, 직무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왜 우리 기업은 당신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증명하는 공간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을 했고 내가 그 성장을 통해서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한번 적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확한 커리어 목표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A와 B와 같은 역량을 키워 C 분야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와 같은 커리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죠. 꿈은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경험을 이야기해 주셔야만 여러분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는 건데요. 즉, 여러분의 서사,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경험 나열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나는 어떤 걸 배웠고 어떠한 중요한 전환점이 됐는가 라는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 여러분의 진정성이 생깁니다. 다양한 여러분의 경험을 나만의 언어로 풀어낸 문장을 읽는 사람이 기억에 가장 오래 남기 때문이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글을 쓰기 전에 지원하는 기관에 원하는 질문이 뭔지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포인트에 따라서 글을 적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 분석을 하지 않고 작성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많이 겪어보고 합격을 시켜본 결과 자기소개서 문항부터 파악하고 역량을 도출해서 거기에 맞는 경험을 작성하신 분들이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팁은 문장을 쓸 때 나로 시작하는 문장을 지나치게 피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나로 시작하는 문장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서술하는 게 자연스럽고 필요할 때도 많아요. 다만 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이나 그 결과를 뒤따라서 적어준다는 점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글 마지막 문장에는 단순히 요약이 아니라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서 결론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속에서 얻은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이 과정을 통해 전문성과 인사이트를 확정하고 싶습니다. 와 같은 문장으로 지원자의 인상을 강하게 남길 수 있는 게 좋은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프로그램 혹은 조직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까지 간결하게 연결해 준다면 가장 강력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분들을 첨삭을 해보다 보니까 단순히 구조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강점이나 진정성을 어떻게 하면 더 표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을 고민한 끝에 글을 구조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이어가는지, 어떤 식으로 마지막 마무리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지까지 이러한 방법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의 서류 합격률이 올라가게 됐다는 것도 제가 옆에서 지켜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누구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스토리가 가지고 있고 그걸 얼마나 올바르게 구조하고 표현한 방법을 알게 된다면 자기소개서는 단순히 글쓰기를 넘어서 여러분의 표현을 할 수 있고 설득력이 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점인 거죠.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있게 한번 써보세요. 그 얘기를 읽는 사람이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토리와 그 매력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 꼭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면접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